예, 이번 시간은 80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남아있는 게 관리 파트하고 마케팅하고 감정평가입니다. 이 감정평가는 제가 어디 나온다라는 걸 꼭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 꼭 이렇게 찍어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됐습니다. 볼게요. 자, 80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80번은 다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력 관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키니까 경제적이고요.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입니다. 계약과 법률이 바뀌었고요. 법률과 계약, 법률 쪽과 계약 경제적 바뀌었죠. 그래서 인력은 경제적, 자, 계약은 법률적. 화재보험도 우리가 보안 관리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투자, 주로 투자 영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건물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관리, 이건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산 관리가 되고요. 주로 기술적으로 설비, 외주, 에너지가 시설이죠. 바뀌었고요. 자, 자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서 보안관리, 기밀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혼합관리는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1번입니다. 81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것중 옳은 것은, 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탁관리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탁관리고, 전문가의, 자, 외주관리는 오히려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 발생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자, 위탁관리가 아니라 3번은 자기관리죠. 자기관리는 종합적 관리 용이하는 장점이 있고요. 자, 4번은 외주관리가 아니라 혼합입니다. 왜? 관리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나머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어떻습니까?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의해 지시 통제력이 강하죠. 신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확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케팅으로 가죠. 마케팅 이제 82번, 83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82, 83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82번은 1번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AIDA라는 건 아이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하죠. 소비자가 나왔다. 그럼 소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AIDA 과정이 나오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너무 힘드시죠.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고객 점유가 되겠죠. 자, 이거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자, 브랜드 나오면 고객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입니다. 자, 3번이 맞죠. 우리가 세표차로 암기하시라 했죠. 세표차. STP는, 자,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정하고 정해진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세표차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되죠.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겠죠. 시장 점유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STP의 포피 믹스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5번에 STP의 우리가 그 P가 차별화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아니죠. 자, 우리가 차별화가 아니라, 자, 세표차로 져서 마시장이 재판가유라고 했잖아요. 재판가유. 그럼 판매 촉진으로 들어가야 되죠. 차별화가 아니라 프로모션, 판매 촉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3번 들어가죠. 83번은 부동산 마케팅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갈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요. 소비자가 나왔어요. 고객 지향은 고객 점유 마케팅. 자, 브랜드 나오면 3번이 정답이죠. 관계 마케팅. 그다음에 포피믹스의 중개업자, 현입주자, 금융기관 활용하는 건 유통 용도겠고, 아파트 내에 녹지공간 조성, 자동화 기기 설치, 지하 주차장 구비 등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품 전략이 되겠죠. 그 정답은 3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4번으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죠.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와 가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감정평가 문제 84번으로 본다면요. 자, 요거는 이제 몇 번이 정답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감정평가에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1번. 복합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기 때문에 일괄 평가예요.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주거니까 구분 평가죠.
그래서 구분과 일관이 바뀌었고요. 자, 2번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한다면 필지가 핵지보다 큰 경우 구분평가다. 자, 구분평가를 한번 본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번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있죠. 하나의 필지를 가격이 비슷하면 이익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하게 되면 이획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평가는 우리가 획주로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분평가가 되겠죠. 구분평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때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버리니까 필지보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하나의 필지다 보니까 한 개인 게 면적이 크죠. 획지보다 필지가 큰 게 되겠죠. 그래서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는 구분평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결합해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로 보는 자, 요거는 1번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부분평가고 5번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이다. 이렇게 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85번으로 가겠습니다. 85번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일찍이에요. 그래서 85번은 1번은 자, 아직은 안 떴는데 형이 일찍계잖아요. 일찍에 발생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이 됩니다. 형성 요인을 고치시고요. 그다음 자, 거기서 이제 특히 사경 요인이라는 게 일반적에 들어갔죠. 근데 2번은 형성이 아니라 발생이죠. 발생 요인. 그래서 효용, 유효수, 상대적 효수, 이성성, 발생 요인이다.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3번으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가격, 임대료, 통제,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조세 제도가 바뀌었다는 건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경제적이 아니라 행정적이죠. 그럼 정답은 4번만 맞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있죠. 그럼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이 있을 때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부동산 가격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또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가격제 원칙은 별표를 3개 치시는데 가격제 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취재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86번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적합과 균형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적합과 균형에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는데 86번의 1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때요? 기여의 원칙은 내가 기여하느냐에 대한 기여도를 봤을 때와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은 추가 투자 안 하죠. 그래서 1번은 수익 배분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은 어때요?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은 부동산은 자, 용도가 다양하고 외부적인 상황에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유의 원칙은 기여 원칙 부동산 가치는 각 부속물의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 협의죠.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쾌적성이나 수익성 영향을 받는다. 그럼 장래라는 게 나오니까 수익이 아니라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이 장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변동이 아니라 예측을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래를 예측한다라는 자체, 장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으로 봐야죠. 그럼 우리가 미음이 이제 우리가 기출을 했던 문제인데요.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보다 시장가격이 높죠. 왜냐하면 도심은 공업지가 아니라 상업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업지로서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원칙,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87번하고 이제 88번이 유력한데,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은, 자, 8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87번의 정답은 1번만 맞죠.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채용의 판정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이지만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7번은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뀌었잖아요. 자, 지역과 개별이 바뀌었어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채용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3번.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구체적 가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면 사례는 많으나 가격 수준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너무 좁으면 사례는 적으나 가격 수준이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자, 우리가 이 범위가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고요. 범위가 너무 축소되면 사례 자료 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고치시고요. 자, 5번에 대상이 속해 있고 지역률을 공유하는 건 인근 지역이다. 정답은 1번만 맞다. 답을 살렸죠. 자, 88번도 대표. 자, 이건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끄집어 온 건데요. 아주 잘 나타난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의 문제입니다. 자, 지역 분석이 개 분석에 하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 분석을 선행하는 거 맞고 그 지역 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죠. 자, 여기서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한 지역은 맞는데요. 인근 지역은 개별륜이 아니라 지역륜을 공유한다 하셨어야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유사 지역이란 대상보다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맞고요. 자,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 결과로 얻어진 자료로 그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자, 좀 더 어떻습니까? 구체화시키고 자, 구체화시키고 어떻습니까? 개별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개별화 구체화가 맞겠죠. 개별화 구체화. 자, 표준화시킨다는 거는 지역 분석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고 일반화가 아니라 구체화시킨다. 자, 지역 분석은 좀 편법입니다.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 개별은 기억 들어가니까 균형. 이렇게 정답을 하시죠. 이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된 걸 여기 꼭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냐? 89번으로 가도록 하죠. 87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8번까지 봤죠. 8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88에 3번이고요. 8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9번을 가셔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꼭 체크를 하시는데, 자, 89번으로 가시면, 자, 어떤 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89번은 우리 보실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9번서부터 나열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100%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산이 안 될 때는 규칙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3문제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89번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장 옳은 걸 가겠습니다. 자, 해설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1번은 뭐가 들었어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산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적산 기기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론가의 감가 중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건 원가법이고요. 자, 수익 분석과 환원법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수익 분석은 분석이 들어가고 수익 환원법 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3번에 보시면 자, 수익에 대한 환원이 들어갔으니까 수익 환원법이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항상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집합 건물에 대한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 사용 수율 일괄이 있어요. 자, 제가 일거양득이다. 일괄은 무조건 거래사례죠. 거래사례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5번에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통상적이 들어가야 되죠. 한정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전문적 당사자가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그 수위를 알아야 되니까 전통적 당사자다. 이렇게 고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90번 들어가도록 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옳은 거. 자,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는 맞아요.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그 일자를 기준점 할 수 있고요. 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인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간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3번이 정답입니다. 건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과수원은 거래사례 그렇게 가져가시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으로 가는 건데 자동차는 거래사례죠.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치처분 가격을 하는 거 맞고요.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그렇게 가셔서 정답 9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또 나올까요? 가장 옳은 거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많이 풀수록 좋은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장 옳은 거
자, 1번 여러분들 대상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지역률을 공유하는 건 인근 지역이고요. 2번이 맞습니다. 자, 원래 감정평가할 때 평가할 때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실질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고려한다. 자, 시장가액의 조정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산출된 시장가액을 가중평균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최종 평가 가격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격인 시상가격이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으로 갑니다. 91번의 정답은 2번. 자, 92번으로 가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죠. 가장 타당한 것은. 자, 1번은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 맞고요. 기준점의 대상 물건이 이용사항이 일시적 이용사항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이면 안 되겠죠. 고부산 제한을 만든 상태로 감기 때문에 그 틀렸고요. 자, 2번은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제가 해설을 해놨지만 시상가액의 조정실은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한 것으로 보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기법은 원래는 비교 방식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평가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치는 통상적이 맞는데 중부기관이 그 방배라는 것은 물건을 내고 파는 건데요. 매수인한테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해설해 보시면 성립될 가능성 가장 빈번하게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게 토지가 원칙이야. 그런데 감정평가업자는 적절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법을 적용한다.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건요. 자, 도시지역은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인데요. 자, 도시가 두 글자고 그 밖이 세 글자니까 짧은 게 3년, 긴 게 5년 이렇게 하십시오. 감정평가 기간, 공시지가 실질조사 여부는 감정평가의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들어가는 것에 기본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자, 그러면 교수님 왜요? 그러면 계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와요? 그럼 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찍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옵니다. 올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딱 수익환원법. 그래서 저는 93, 94를 찍어요. 근데 94가 가장 유력하지만 95번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93번을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게 이번 3월 달에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증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요거는 푸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BC지객으로 암기하세요. BC가 지개그를 합니다. 근데 아주 웃겨요. 지개그, BC지개그. 자, 그럼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고 시점 수용을 곱한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평가한 대상 토지 단위 면적당 가액은 자, 대상 토지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비교 표준지 일반 상업지역이 600만 원을 먼저 갖고 와야 되죠. 600만 원을 먼저 치세요. 치시고 그 다음에 자,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이 2% 상승했다. 2% 상승했다는 것은 자,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이기 때문에 요건 1년 이렇게 기준합니다. 그 기간이 변동되는 게 그걸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0.01을 더한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얘는 1.0이다라는 걸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승식이 1이라는 건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개별 요인 해야 됩니다. 대상 토지는 가로 조건은 5% 우세해야 돼요. 5% 우세하니까 1 플러스 0.5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5%가 우세하다는 것은 자, 어때요? 여기다 이제 곱해야 되는 게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집이 가로 조건 5% 우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10% 열세라는 건 1에서 0.1을 빼니까 0.9가 되겠죠. 0.9 이렇게고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 밖의 요인 뭐죠?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그 밖의 요인이 50% 증액됐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증액이 됐다는 것은 더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50%는 0.5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1.5가 되겠죠. 그럼 저랑 한번 두들겨 보죠. 자, 우리 계산기 드시고요. 600을 칩니다. 600만 원 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1.02 곱하기 1.05 곱하기 0.9 곱하기 1.5를 치시죠. 그럼 우리가 867만 5,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저는 94, 95를 찍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기준법과 수익환원법이 짝수년도에 30회차 2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94하고 95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94는 우리가 수익환원법에 수익을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요. 자, 95번은 그렇지 않고 환원율을 우리 왜 여러분들 저부대라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94번서부터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난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94번은 이제 수익환원법에 우리가 산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가공기 유용수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중 A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요. 수익 가격은 가공기 유용수를 쫙 적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그럼 가능 초소에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속을 더한 다음에 유효가 나오면 영업 경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환원율은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합니다. 그럼 토지의 환원율이 갑니다. 토지가 3%고 토지의 가격 구성비가 40% 곱하고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5%고 얘가 60%를 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산기 두드립니다. 3 곱하기 40%를 누르면 1.2가 되겠고요. 자, 5 곱하기 60%를 누르게 되면 3이 되죠. 그럼 GT를 눌러보세요. 자, GT를 누르게 되면 다시 갈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3 곱하기 40 1.2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5 곱하기 60% 3이죠. GT 4.2가 되죠. 그럼 정답을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자본하는 일이 4.2%가 되죠. 그럼 얘를 안다면 다른 것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자, 얘가 나오면 이제 얘로 나눠줘야 되죠. 4.2%로. 자, 가공기 유용수로 가겠습니다. 자, 가능 총소득이 1억이잖아요. 1억을 찍으세요. 찍고 공실이 10%예요. 그럼 마이너스 10%를 눌러보세요. 자, 당연히 1,000만 원에서 빼는 건데 우리가 빨리 가려면 1억에서 마이너스 10% 눌러보죠. 그럼 1,000만 원이 빠지니까 9천이 되겠죠. 9천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됐고요. 영업 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 지우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자, 얘가 9천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에 30%를 빼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0%를 눌러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6,300이 되잖아요. 6,300만 원. 그럼 30%는 2,700을 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6,300만 원 나오면 아까 나누기 4.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15억이 가액이 되죠.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얘만 틀린 거죠. 정답은 3번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5번도 최근에 나온 건데 함대평가 시험 환원율이 저부대예요. 그럼 저부대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부대는 환원율이 저당상수에다가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저부대 환원율이 저 익숙한 부대에서 돈을 받는다. 부채 감당률을 갖고 따지는 거죠. 저부대. 자, 저가 뭐죠? 저당상수를 먼저 찾으시고요.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자, 순투부죠. 자, 이거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저당상수 한번 볼까요? 저당상수는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0.09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요. 대부 비율은
30%잖아요. 0.3으로 소수점을 고칠게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자, 부채 감당률은 자, 순영업 소득을 보죠. 자, 순영업 소득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유형순이잖아요. 그럼 유에서 영업 경비를 뺀 다음에 순소득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재산세는 포함이 되죠. 화재보험료도 소멸성에 들어가고 재산관리 수수료 들어가고 유틸리티 비용도 들어가요. 근데 소득세, 관리자 인건비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세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 100, 그러면 400, 그 다음에 500, 700이 영업경비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8천만 원에서 영업경비 700을 빼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6,300. 자, 8천에서 마이너스 700을 빼게 되면 자, 7,300만 원이 나오죠. 7,300만 원이 나오고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죠. 자,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4천만 원 나눠볼게요. 나누기 4천. 나누면 1.825가 나오네요. 그럼 1.825에다가 곱하기 0.09 곱하기 0.3 때려버리면 0.04927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게 4.9275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해서 반올림을 하니까 자, 요게 반올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이 되겠죠. 4.93.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좀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공시지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여러분들. 96번으로 가셔서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좀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96번.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4대 가부, 사용료, 대부료는 무조건 개별 공시가예요. 그러면 평균 공시가 아니라 개별이 되고요. 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보상금 산정은 자, 이거는 4대 가부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표준시죠. 그래서 1번은 개별 공시가, 2번은 평균 공시가 이렇게 잡고요. 자, 그럼 3번이 맞죠? 자, 우리가 4대 가부의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 3번이 개별 공시가는 그것만 암기하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개별 토지의 가격 산정 기준은 공동이 아니라 표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역이 들어가겠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만이 가격 정보가 과세니까 우리가 개별주택,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97번 가겠습니다. 자, 97번을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가장 옳은 거. 자, 땅은요 건물 면적이 안 들어가죠. 그럼 건물 면적 우리가 보통 용용구사로 이제 암기하시는데 용도, 연면적, 사용승일, 건물에 대한 사항, 그죠? 그래서 구사, 그래서 구조, 사용일. 그래서 요거는 표준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이고요. 자, 이번에 갈게요. 항상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럼 단독이 구분하겠죠. 3번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실로 60일 아니라 30일이 내죠. 서면으로 하고 결정공시는 항상 개별이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결정공시한다. 그러면 5번이 자 정답이 되겠죠. 자,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결정공시는 4월 30일 날이 결정공시죠. 1월 1일 공시 기준이니까 5번만 정답입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은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면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98, 99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면 갑니다. 98번은 자, 당연히 옳은 거. 다가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단독에 들어가잖아요. 벌써부터 틀렸고요. 공주택 가격의 공시상은 공동주택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도 표준공시가의 공시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개별공시가의 공시기준이 6월 1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7월 1일과 6월 1일이 있어요. 근데 개별주택이 더 빠르잖아요. 우리가 4월 30일이 개봉시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요. 개별공시가는 7월 1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주택 주택에 대한 사용세 제한 권리가 설정됐을 때 그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보시면은 적존을 하기 때문에 표준이나 개별이나 표준이나 공동이나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단독주택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어도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저증권을 한다. 정답은 4번 맞습니다. 자, 4번이 맞는 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으냐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원래는 국장이 하지만 국세청장도 가능해요. 국세청장이 국장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평균공시가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 99번이죠. 마무리합니다. 99번으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가볼까요? 항상 표준은요 단독에서 선정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은 표준주택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선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는이라는 걸 지워주세요. 한국부동산원이 맞고요. 밑에 100번 문제가 가장 유력하거든요. 여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자체 등의 가세, 자, 우리 과세라는 거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활용된다는 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표준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면 가겠죠. 정답은 4번만 맞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엔 지목 도로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50%예요. 50%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고요. 저는 100번을 찍어요. 별표 3개 치십시오. 이게 유력합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 조사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합니다. 주택은 무조건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자, 개별주택 가격이 개별공시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은 6월 1일이고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이 7월 1일이죠. 그래서 니은 번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한 개를 해서 2번만 맞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이 되겠고요. 자, 평균공시가는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표준지 사용을 제한한 사법사용 원리가 설정됐을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나중에 상정한다는 거죠. 자, 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이 나오면 사용료 대부로 4대가 가부죠.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거고 4대가 가부예요. 자, 국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가세 부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 되겠죠. 그 정답은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0문제를 설정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 어려우면 우리가 보통 이 100선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요약도 해놨거든요. 요약도 보셔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시험장에 가는 순간까지 정열을 다하는 멋진 여러분들을 어제도 오늘도 가슴 깊이 사랑하고 항상 존경합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